30년이면 긴 시간이죠. 사람이 태어나서 성인이 되고도 남을 시간, 나무 한 그루가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도 남을 시간. 근데 저는 그 30년 동안 뭘 했나 가끔 혼자 생각해요. 밥을 지었죠. 매일. 아침에 눈 뜨면 냉장고 열고 저녁 뭐 해야 하나 생각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고등어 조림. 남편이 좋아하는 순서대로. 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생각할 틈이 없었다고 해야 맞겠죠. 아이들 셋을 키웠어요. 첫째 태어나고 한 해도 안 돼서 둘째 임신했고, 둘째 기저귀 뗄 때쯤 셋째를 낳았어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제일 바쁜 시절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시절이 제일 뚜렷하게 기억나요. 아이들이 크는 걸 보는 게 낙이었거든요. 남편한테 받지 못한 걸 아이들한테서 받았나 봐요. 엄마 사랑해. 그 말 한마디에 하루가 다 녹았으니까요. 남편은요, 무뚝뚝한 사람이에요, 원래. 연애할 때부터 그랬어요. 말이 없고 표현이 없고. 그래도 그때는 그게 듬직해 보였어요. 과묵한 남자가 멋있어 보이는 나이가 있잖아요. 26살에 저는 그랬어요. 근데 그게 30년이 되면 다른 말이 돼요. 듬직한 게 아니라 무관심, 과묵한 게 아니라 단절. 결혼기념일에 아무 말이 없으면 처음엔 섭섭하죠. 그 다음 해엔 화가 나죠. 또 그 다음 해엔 그냥 기대를 안 해요. 그게 편하거든요. 기대를 안 하면 실망도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지워나가면서 30년을 살았어요. 꽃 한 송이 기대 안 하고, 여행 한 번 기대 안 하고, 내 생일에 케이크 기대 안 하고, 설거지 한 번 도와줄 거라는 기대도 안 하고. 그렇게 기대를 다 지우고 나면 남는 게 뭐냐고요? 습관이 남아요. 남편 밥 챙기는 습관, 남편 양복 다리는 습관,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찌개 불 켜는 습관. 사랑인지 의무인지도 모르면서 계속하는 그 습관들. 그게 결혼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래도록. 아이들이 엄마 아빠는 사이가 좋아? 하고 물은 적이 있어요. 큰애가 중학교 때였던가. 저는 웃으면서 그럼 좋지 했어요. 그 말을 하면서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아이 옆에서 다른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아이한테 부모가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웃었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항상 웃었어요. 그 웃음이 가면인 줄 알면서도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도 인정받고 싶었어요. 대단한 걸 바란 게 아니에요. 밥 맛있다. 그 한마디. 오늘 힘들었겠다. 그 한마디. 고마워. 그 한마디. 근데 그게 없었어요. 30년 동안. 남편은 밥을 먹으면서 항상 TV를 봤어요. 제가 2시간 걸려 차린 밥상을 10분 만에 비우고 소파로 가요. 잘 먹었어. 이 말도 없어요. 그냥 일어나요. 처음엔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결혼 초에는 몇 번 말도 했어요. 맛없어요? 왜 말을 안 해요? 남편은 맛있어. 왜? 하고는 또 TV로 눈을 돌렸어요. 걔 눈빛이 기억나요. 내 말이 성가신 것처럼 보이는 그 눈빛. 그때부터 저도 말을 줄였어요. 아이들이 크면 나아질 거라 생각했어요. 애들 다 크고 둘이 되면 그때는 달라지겠지. 근데 아이들이 다 크고 집을 떠난 뒤에도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더 조용해졌어요, 집이. 그 조용함이 평온한 데 아니라 공허했어요.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였어요. 어머니 기일에 혼자 울고 싶어서 방에 들어갔어요. 남편은 그날도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괜찮아? 이 말조차 없었어요. 저는 이불을 덮고 울었어요. 소리 안 내려고 베개에 얼굴 묻고.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나는 이 사람한테 사람이 아닌가? 같이 살면서 슬플 때 위로 한 번 못 받는 사람이 내 남편인가?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집에서 없어지면 남편이 며칠이나 지나야 알아챌까?
그 생각을 하다가 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운 게 남편 때문이 아니라 그 질문의 답을 이미 알고 있어서였어요. 저는 그 집에서 투명한 사람이었어요. 있으면 밥이 나오고 없으면 밥이 없는 존재. 사람이 아니라 기능. 그게 제가 30년 동안 살아온 자리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너무 오래,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작년 가을이었어요. 10월인가 11월인가 날이 제법 쌀쌀해질 무렵 남편 양복을 드라이클리닝 맡기려고 주머니를 뒤졌어요. 항상 뭔가 들어있거든요. 영수증이라든지 동전이라든지. 그날도 손을 넣었더니 종이가 잡혔어요. 영수증이었어요. 여성복 매장 이름이 찍혀 있었어요. 품목란에 원피스 한 줄. 금액란에 38만 원. 처음에는 그냥 멍하니 봤어요. 우리 딸한테? 아니면 며느리한테? 명절도 아니고 생일도 아닌데. 이상하다 하면서 남편한테 물었어요. 저녁 먹다가 자연스럽게. 여보, 이거 뭐야? 양복 주머니에서 나왔는데? 남편은 젓가락질을 멈추지도 않았어요. TV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거? 팀에 퇴직하는 여직원이 있어서 선물했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마치 오래전부터 그 대답을 준비해둔 사람처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했어요. 믿었냐고요? 반쯤은 믿었어요. 반쯤은 아니었고요. 근데 더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더 물으면 의심하는 아내가 되는 것 같아서. 30년 살아온 남편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넘겼어요. 근데 그 영수증이 마음속에 남았어요. 서랍 어딘가에 쑤셔 넣은 것처럼. 잊은 것 같아도 꺼내보고 싶은 것처럼.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어요. 어느 저녁 남편이 화장실에 들어가 있었어요. 식탁에 남편 핸드폰이 놓여 있었고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무심코 화면을 봤어요. 알림이 떠 있었어요. 배드민턴 미선. 옷 잘 맞았어. 고마워. 하트.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어요. 배드민턴 미선. 배드민턴 동호회에 나가는 여자. 옷 잘 맞았어. 옷을 줬다는 말이잖아요. 고마워. 고맙다는 말. 하트. 손이 떨렸어요. 설거지하던 손에서 물이 떨어졌어요. 38만 원짜리 원피스. 퇴직하는 여직원 선물이라고 했던 그 옷. 그게 이 여자한테 간 거구나.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 본 척하고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남편은 핸드폰을 들어 뭔가 확인하더니 소파에 앉았어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그 문장이 보였어요. 옷 잘 맞았어. 고마워. 그 하트가 보였어요.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그 코 고는 소리가 그날따라 너무 낯설게 들렸어요.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맞나 싶을 만큼. 30년을 같이 자왔는데 그 숨소리, 그 냄새 다 알면서도 이날 밤은 처음 보는 사람 같았어요. 그때부터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배드민턴 동호회를 나가기 시작한 건 6개월 전이었어요. 처음엔 좋다고 생각했어요. 퇴직하고 나서 집에만 있으면 답답할 텐데 운동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잘 됐다 싶었죠. 그래서 응원했어요. 라켓도 새 걸로 사줬어요. 근데 다시 돌아보니까 배드민턴 치고 오는 날은 꼭 씻고 들어왔어요. 운동하고 땀 흘렸으니 씻는 건 당연한데 우리 남편은 원래 씻는 걸 귀찮아하거든요. 30년 동안 먼저 씻을게 하고 욕실 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배드민턴 다녀오면 꼭 씻더라고요. 그것도 꽤 오래. 그리고 귀가 시간. 배드민턴은 저녁 7시에 시작해서 9시에 끝난대요. 근데 집에 오면 10시가 넘을 때가 많았어요. 물어보면 동호회 사람들이랑 치킨 먹었어 했어요. 그게 30년 신뢰의 무게였을 거예요. 그 신뢰가 이제는 족쇄처럼 느껴졌어요. 핸드폰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식탁에 아무렇게나 던져놓더니 요즘은 항상 손에 들고 다녀요.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충전할 때도 본인 방 콘센트에 꽂더라고요. 예전엔 거실 콘센트에 꽂아놓고 자던 사람이. 그 작은 변화들이 이제 다 읽혔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남편이 라켓 가방 들고 현관을 나섰어요. 배드민턴 갔다 올게 그 한마디 남기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코트를 집어들었어요. 신발 신고 문을 열었어요. 따라갔어요.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남편은 골목을 돌아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버스가 왔고 남편이 탔어요. 저도 탔어요. 뒷문으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떨리는 게 무서워서인지 추워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버스 창밖으로 동네가 지나갔어요. 배드민턴장은 15분 거리예요. 근데 20분이 지났어요. 25분이 지났어요. 배드민턴장을 한참 지나쳤어요. 남편이 내렸어요. 낯선 주택가였어요. 저도 내렸어요. 들키지 않게. 남편은 골목을 두어 번 돌더니 작은 빌라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에 남편 차가 세워져 있었어요. 아니, 왜 여기에 차가 있지? 남편은 라켓 가방을 트렁크에 넣고 빌라 계단을 올라갔어요. 저는 주차장 밖에서 서 있었어요. 다리가 안 움직였어요. 손으로 핸드폰을 꼭 쥐었어요. 사진을 찍었어요. 남편 차 번호판, 빌라 동 호수, 시각. 손이 떨려서 사진이 흔들렸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핸드폰을 열어서 남편 번호를 눌렀어요. 연결음이 몇 번 울리고 남편이 받았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떨리지 않았어요. 남편이 대답했어요. 나? 사우나. 배드민턴 치고 나서 몸이 좀 뻐근해서. 저는 지금 이 빌라 앞에 서 있어요. 남편 차가 여기 주차되어 있어요. 근데 남편은 사우나에 있다고 해요. 그래, 좀 쉬다 와.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주저앉았어요. 그 자리에.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요. 그냥 텅 빈 느낌이었어요. 배가 고프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냥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 상태. 충격이 너무 크면 감각이 마비된다는 걸 그날 처음 몸으로 알았어요. 골목에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갔어요. 그 고양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무심하게.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사라졌어요. 저는 그 고양이를 한참 봤어요. 부러웠어요. 이상하게.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신경 안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불도 안 켜고 거실에 앉아서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제깍 제깍. 저녁 7시, 8시, 9시.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들어왔어요. 씻으러 가려나 이번에도. 저는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잠깐 앉아봐. 남편이 멈췄어요. 어두운 거실에 저 혼자 앉아있으니까 이상했겠죠? 왜? 무슨 일이야? 저는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빌라 주차장에서 찍은 사진을.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그 사진이 무슨 의미인지 바로 알아챘겠죠.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블랙박스 영상 같이 볼까? 차에 뭐가 찍혔는지. 남편이 한참 아무 말이 없었어요. 소파에 천천히 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푹 떨궜어요. 미안해. 그 두 글자. 30년 결혼 생활에서 그 말을 이렇게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만난 여자라고. 6개월 됐다고. 처음엔 그냥 동호회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 됐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울음이 안 나왔어요.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냥 역시 그랬구나. 내가 느낀 게 맞았구나. 그 확인의 감각이 먼저였어요. 남편이 울었어요. 저는 남편이 우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그것도 처음 봤어요. 근데 그 눈물이 저한테는 아무 감흥이 없었어요. 불쌍하지가 않았어요.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멍했어요. 남편이 아이들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요.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2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알겠어 했어요. 더 따지지 않았어요. 따져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이미 알아버린 일이니까. 그 밤에 남편이 한 말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당신이 너무 무관심하니까 라는 말이에요.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나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됐다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무관심했다고? 30년 동안 박 찢고 양복 다리고 뒷바라지하고 그게 무관심이라고? 그 말을 저한테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로 내 남편이었구나. 그때 처음으로 이 결혼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거실 불도 안 켜고 그냥 어둠 속에.
남편은 안방에서 잠든 것 같았어요. 아까 그렇게 울고 나서 잠을 자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자나.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여기저기. 저 창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저처럼 이런 밤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까?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고 편하게 자고 있는 사람도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내가 왜 이 사람을 오래 참았지? 남편이 기념일 하나 안 챙겨도 참았어요. 말 한마디 없어도 참았어요. 밥상 앞에서 인사 한번 없어도 참았어요. 왜 참았냐고요? 남편이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들었거든요. 어머니한테도 친구한테도 드라마에서도 남자들은 다 그렇다고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한다고. 근데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남자들은 다 그렇다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된다고 배운 남자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라고 배운 여자들이 참는 거잖아요. 저는 그 구조 안에서 30년을 살아온 거잖아요. 남편한테 화가 났냐고요? 물론 났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크게 저한테 화가 났어요. 왜 나는 30년 동안 아무 말도 못했을까? 왜 나는 한 번도 나는 이게 불만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왜 나는 섭섭한 걸 표현하는 게 민폐인 줄 알았을까? 왜 나는 내 감정보다 집안 분위기를 먼저 챙겼을까? 그 질문들이 밤새 머릿속을 돌았어요. 새벽 3시쯤 되니까 울음이 났어요. 남편이 미워서 우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살아온 내가 너무 불쌍해서 울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혼자 버텨온 내가 불쌍해서, 그게 당연한 줄 알면서 버텨온 내가 불쌍해서. 그 울음이 한참 지속됐어요. 근데 다 울고 나니까 이상하게 좀 가벼워졌어요. 뭔가 내려놓은 것처럼. 울면서 생각했어요. 나 사실 꽤 잘 살았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시키지 않은 걸 하면서 밥 맛있다는 말 한마디 없어도 매일 차렸고, 고맙다는 말 없어도 빨래를 개켰고, 아이들한테만큼은 한 번도 내색 안 하고 웃어줬어요. 그게 내가 30년 동안 한 일이에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거 하루도 빠짐없이 30년 동안 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걸 지금 이제야 인정해 줄게요. 나한테, 나 자신한테. 그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주방에 섰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남편 좋아하는 된장찌개 재료가 있었어요. 두부, 호박, 된장. 손이 거기로 가려다가 멈췄어요. 나는 오늘 뭐가 먹고 싶지? 이상하게 그 질문을 스스로 한 게 처음이었어요. 미역이 있었어요. 미역국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역국을 끓였어요. 남편이 식탁에 앉았어요. 미역국을 보더니 아무 말 안 했어요. 예전 같으면 저는 바로 말했겠죠. 입맛에 맞아요? 오늘 된장찌개 재료가 없어서요. 해명하고 눈치 보고. 근데 그날은 안 그랬어요. 그냥 제 앞에 미역국 놓고 먹었어요. 작은 변화였어요. 근데 그 작은 변화가 신기하게 속이 편했어요. 그 다음부터 조금씩 달라졌어요. 남편이 어디 가는지 안 물었어요. 늦게 들어와도 밥은 먹었어를 안 물었어요. 남편이 TV보다 소파에서 잠들어도 이불 안 덮어줬어요. 예전엔 그게 아내의 도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 그건 아무도 시키지 않은 거였어요. 저 혼자 만들어 온 규칙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해야 해 라고 스스로 정해놓은 감옥. 그 감옥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었어요. 오래된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바빠진다는 핑계로 연락이 뜸해진 친구. 전화하니까 처음엔 놀라더라고요. 야, 웬일이야, 오랜만에 하면서. 1시간 넘게 수다를 떨었어요. 남편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냥 옛날 이야기, 우리 젊었을 때 이야기. 웃었어요. 오랜만에 배꼽 빠지게. 끊고 나서 생각했어요. 나 이런 게 좋았구나. 친구랑 수다 떠는 거. 나 이걸 좋아했구나. 30년 동안 잊고 살았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살림하느라, 남편 밥 챙기느라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잊어버렸어요. 이번 주에는 혼자 영화를 봤어요. 남편이 보기 싫다는 멜로 영화. 극장 가서 혼자 봤어요. 팝콘 사서 제일 가운데 자리 앉아서 영화 보다가 울었어요. 나 혼자 어두운 극장에서 팝콘 먹으면서. 이상하게 그게 창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어요. 이 공간이, 이 시간이 온전히 내 것이라는 게. 남편이랑 대화가 없어졌냐고요? 원래도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 집 분위기가 냉랭해졌냐고요?
예, 좀 그래요. 밥 먹을 때 TV만 켜놓고 먹고 서로 볼 일 있을 때만 말하고. 근데 이상해요. 그게 이전보다 더 불편하지가 않아요. 이전엔 그 침묵이 저를 짓눌렀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더 잘해야 하나, 남편 기분이 왜 저런가 눈치를 봤죠. 근데 이제는 그 침묵이 그냥 침묵이에요. 내 것이 아닌 침묵, 나와 상관없는 침묵. 그게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요즘 저는 아침에 커피를 내려요. 남편 거 먼저 챙기는 게 아니라 내 것 먼저. 창가에 앉아서 혼자 한 잔 마시는 그 10분이 30년 결혼 생활 중에 제가 가장 나다운 시간이에요. 웃음 나요? 커피 한 잔이 뭐라고. 근데 진짜 그래요. 그 10분 동안은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것도 챙겨줄 필요 없고 그냥 나 혼자 따뜻한 걸 마시는 시간. 그게 30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내 것인 시간이에요. 남편 이야기를 더 해야 하나요? 남편은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확인하진 않았어요. 솔직히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혼할 건지 그냥 살 건지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좀 더 생각해 보려고요. 주변에서 많이 물어봐요. 이혼할 거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용서할 거냐고. 근데 그 질문들이 다 남편을 중심으로 한 질문이에요. 남편이랑 어떻게 될 거냐고. 저는 이제 다른 질문을 하고 싶어요. 나는 어떻게 살 거냐고. 나는 앞으로 뭘 하고 싶냐고. 나는 어떤 사람이냐고. 50이 넘어서 이 질문을 처음 하는 게 슬픈 건지 다행인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알아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은 남편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여야 한다는 것. 이게 이기적인 건가요? 저는 30년 동안 이기적인 생각 한 번을 제대로 못했어요. 이제 조금 이기적이어도 되지 않을까요? 내가 뭘 먹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걸 다시 알아가도 되지 않을까요? 50이 넘은 나이에? 돼요. 저는 지금 그게 됐거든요. 사실 요즘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일기 같은 거. 오늘 뭐 먹었는지, 오늘 뭐가 기뻤는지, 오늘 뭐가 슬펐는지 아주 짧게. 근데 그걸 쓰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알게 됐어요. 나는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나는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나는 혼자 밥 먹는 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사람이에요. 30년 동안 몰랐던 것들을 이제 알아가고 있어요.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디선가 고개를 끄덕이신 분 계세요? 나도 그런데 싶으신 분, 나도 그랬는데 싶으신 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이게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세대의 많은 여성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왔거든요. 가족을 위해 나를 지우면서, 그게 사랑인 줄 알면서. 근데 있잖아요. 나를 지운다고 해서 가족이 더 행복해지지 않더라고요. 내가 투명해진다고 해서 가정이 더 단단해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반대예요. 내가 나답게 살 때, 내가 제대로 존재할 때, 그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된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나보다 조금 더 일찍 이 사실을 알았으면 해서 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내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게, 그걸 30년 동안 몰랐다는 게. 근데 부끄럽지 않아요, 이제는. 잘못한 사람이 부끄러워야지 참아온 사람이 왜 부끄러워요.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세요. 나도요. 이 한마디도 좋아요. 우리가 서로 존재한다는 걸 그렇게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제 좀 나를 위해 살아도 돼요. 그래도 돼요. 당신은 충분히 오래 참아왔어요.